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락실용 컴뱃 트라이브즈는 스토리가 굉장히 빈약한데요, 그 부족한 부분을 가정용으로 이식하면서 완성을 시켰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이식된 컴뱃 트라이브즈 스토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오락실용 컴뱃 트라이브즈는 1990년에 출시됐고요. 가정용으로는 1992년 12월에 이식을 했습니다. 오락실용은 80메가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용량을 사용을 했는데요. 가정용으로 이식될 때는 12메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부족한 용량 때문에 스테이지 구성이나 액션의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장점, 3인용이 2인용밖에 안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굉장히 이식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12메가면은 가정용에서는 꽤 큰 용량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오락실용은 체력 게이지가 숫자였는데 이식이 되면서 노랗게 에너지바로 바뀌었고요. 오락실 버전 스토리는 건장한 남자 3명이서 갱들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고 다니니까 다 깨부시고 다닌다, 간단한 스토리거든요. 마지막 보스쯤 가면은 건장한 남자들이 안 나오고 갑자기 이쁘장한 여자가 최종 보스로 등장을 하죠. 왜 그러는지 개연성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이식 버전에서는 그 부분을 알게 됩니다. 각 스테이지의 보스들을 만나면서 싸우기 전에 이야기도 하고 그 후에 이야기도 하고요. 이제 첫판 보스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실 버전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을 하는데 이식되면서 그 부분이 생략이 됐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오는 연출 꽤 괜찮은 건데 살짝 아쉽네요. 오락실 버전하고 이식된 버전하고 같이 플레이를 해보니까 사실 저는 오락실 버전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집니다. 물론 노멀 난이도 경우에요. 우선 자이언트 스윙이 이 게임의 핵심인데 이식이 되면서 잘 잡히던 다리 잡기가 안 됩니다. 자이언트 스윙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인공의 체력도 캐릭터마다 다릅니다. 파워형 노란색의 블로바가 체력이 제일 많고요.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는 이 캐릭터는 노멀, 그리고 스피드형의 빨간색 블리츠는 체력이 제일 적지만 오락실에서도 최강인데 이식되면서도 최강입니다. 보스전 시작 전과 시작 후 대화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락실보다 이야기 연출에 즐거움이 증가가 됐죠. 저는 게임의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오락실 버전은 좀 난해했거든요. 이 게임을 플레이함으로써 세 남자의 사연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식 버전에서는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는 버서커가 제일 안 좋습니다. 파워형 캐릭터가 그 다음이고요. 스피드형, 역시 스피드형이 이 게임을 클리어하는데 제일 무난합니다. 오락실 버전을 바로 전에 리뷰했기 때문에 이번 리뷰는 스토리 위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락실 버전 리뷰는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남겨놓도록 할게요. 버서커가 밸런스형이라 뭘 해도 3명 중에 중간은 가야지 되는데 이상하게 대시 공격이라던가 다운 공격은 3명의 캐릭터 중에 제일 낮습니다. 이 캐릭터 죽으면 다음엔 파워형, 그 다음엔 스피드형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락실 버전은 보스를 평지에서 만난 후에 계단을 하나씩 오르면서 마지막에는 광고판 앞에서 싸우는 그런 연출이 있는데요. 이식되면서 용량의 한계 때문인지 그 부분은 생략이 됐습니다. 오락실 버전에서는 그라운드 제로라는 이 갱 그룹을 전멸시키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는 그룹의 리더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사연이 있나 봅니다. 머리를 바닥에 찍는 이 기술 무제한입니다. 버그인가봐요. 버서커만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식 버전은 시간 제한도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오락실 버전은 이번 스테이지가 지상 1층 그리고 보스전을 하려면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갔는데, 이식되면서 스테이지 하나로 퉁 쳤습니다. 이식 버전이 더 어려워서 그런지 굉장히 일찍 죽었죠. 이번엔 파워형 캐릭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 오락실 버전에서는 지금 머리가 없는 저 잡졸들은 손에 스패너를 들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모이칸 스타일 칼 들고 있는 건 똑같은데요. 칼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오락실 버전에서는 칼을 집어 던져요. 블로버가 역시 적을 잡고 돌릴 때는 많이 돌리니까 돌리는 맛은 있는데 역시 느리기 때문에 조작이 쉽지 않죠. 슈퍼 패미콤판 어렵습니다. 스피드형으로 선택을 했으니까요. 죽어도 끝까지 스피드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식 버전은 크레디트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락실용 버전을 가정용으로 이식할 때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식을 해주진 않는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오락실용 게임을 가정용으로 이식할 때쯤에도 오락실에서는 그 게임이 현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용에서 엔딩을 쉽게 봐버리면은 오락실에서는 게임을 플레이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식할 때 어느 정도 난이도 설정을 만만치 않게 해놓는다는 거죠. 캡콤 게임들도 오락실 버전을 가정용으로 이식할 때 난이도에 따라서 엔딩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요. 엔딩 크레딧도 안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한된 코인 안에 최고 어려운 난이도로 엔딩을 보게 그렇게 이식을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스테이지인데 첫 판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오락실 버전은 군인들이 나오는 스테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스테이지에 보스들 쭉 순회 공연 후에 마지막 보스의 등장인데요. 그 부분을 생략을 한 겁니다. 첫 판 보스부터 네 판 보스까지 복도를 지나면서 쭉 순회 공연을 했고요. 이제 다섯 번째 스테이지 보스의 등장입니다. 오락실 버전에서는 이번 스테이지 보스랑 인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토리를 보니까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우리 주인공들도 군인이라는 얘기죠. 같은 부대에 있었나봐요. 오락실 버전에서는 뜬금없이 이 여자 보스가 가짜 보스를 죽이고 등장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식되면서 저 가짜 보스는 아예 스토리에 등장하지도 않고요. 우리 주인공들은 지금 현재 군인이고, 이 마지막 보스하고 이 바로 전 보스는 탈영병이라는 얘기죠. 탈영의 이유가 군대에서 불법 실험을 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몸이 개조가 된 거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 거죠. 제가 오락실 버전 플레이할 때 우리 주인공들 3명이 사이보그라는 얘기를 봤거든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주인공들도 군대에서 실험을 당하는 군인이지만 그냥 버티고 있는 거고요. 이 마지막 보스는 그게 싫어서 군대랑 싸우기 위해서 조직 폭력배들을 모으고 있었다는 거죠. 컴뱃 트라이브즈 이 3명은 탈영병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컴뱃 트라이브즈는 결국 DP였군요.
마지막 보스 굉장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크레디트 2개 남기고 클리어를 했습니다. 엔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조된 자신의 몸을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보스였네요. 마지막 보스의 이름은 마사입니다. 어때요? 스토리 괜찮았나요? 오락실 버전보다는 정리가 잘 된 듯해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식도 잘 된 게임이에요. 게임도 괜찮고 스토리도 괜찮고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